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2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세무조정 문제입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신일산업이랍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주식회사 신일산업으로 변경하신 다음 자, 맨 오른쪽에 있는 법인 조정 모듈 클릭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출발하자.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을 작성하게 된답니다. 됐죠? 자, 1번 문항 당사의 수입금액 자료 및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참조하여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세요. 됐습니다. 메뉴 열자.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 자, 매출 자료 적습니다. 매출조에 클릭해서 제품 매출 끌고 오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끌고 오고 공사 수입 금액 끌고 옵니다. 문제 제시된 것과 일치한다, 그지? 자, 1737, 210, 565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 중에서 수입 금액에 들어가야 될 만한 내용 봅시다. 이자 수익 아니고 채무 면제액 아니고 잡이익 중에서 제조 작업 중 발생한 작업 폐물 매각대 300만 원이다. 오케이. 이거는 포함시키자. 비용자산 차분이익 아닐 거고. 오케이. 한 가지만 추가시키면 되겠네. 잡이익 300만 원. 잡이익 300만 원 가지고 오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조정, 마이너스 조정할 건 없다, 그지? 따로? 오케이. 세무 조정할 거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서식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결론값 회사의 수입 금액은 251500000이 된다. 됐죠?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 끝났고, 자, 그 다음 서식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메뉴 넘어갑니다.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할까요? 못 불러오네. 왜? 여기 저장이 안 되어서 그런가 봐. 자, 요 내용 저장합니다. 저장했고요. 자, 다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 보자. 짜라락 불러온다, 그지? 조금 전 작업 내용이 불러와졌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보완하면 되겠네. 자, 제품 매출 281103.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 51 5030. 그리고 공사 수입이 451207. 그 다음에 작업 폐물은 제조 작업 중 발생했다, 그지? 제품 매출 맨 위에 라인으로 합산시키면 되겠네. 자, 1737 플러스 3 하면은 1740 됩니다. 저 요거를 174000000으로 수정하고 맨 아래에 있는 300만 원은 지워버리자. 자, 그리고
수출이 제품 매출에 1억 5천만 원 있다 그지? 그러면 국내 생산품 요 금액에서 174000000에서 그지? 1억 5천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1590 000 되고 그리고 수입 상품에 표시되는 걸 스페이스바 눌러서 딱 지워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딱 세팅이 되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차액 검토 탭으로 넘어가자.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 클릭해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을 확인 버튼 눌러서 끌고 옵니다.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 중에서 직수출은 1억 5천만 원 영세율로 반영되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입 금액이 251500000이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한 과세 표준은 257400000이었거든. 이렇게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5,900만 원 이제 플러스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려가려면 그 5,900만 원의 차이 내역을 하나씩 아래쪽에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자, 정리합시다. 단골 메뉴 4가지가 있었다. 그지? 첫 번째 고정자산 매각, 두 번째 간주 형제들, 재화의 간주 공급과 간주 임대료, 그리고 영업의 수익에 있는 임대료, 요 4가지가 단골 메뉴고 거기서 회계상 매출 인식하는 것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들 그거를 딱 마무리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이렇게 화면을 올리고요. 됐지? 자, 하나씩 파악해 보자. 부가세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왔다, 그지? 그지? 당연히 똑같겠지. 257400000, 그지?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는데 차이가 있을 만한 것,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제품 매출과 관련해서 선수금 500만 원을 수령하고 선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선수금에 대해서 회계에서는 매출 인식 안 하는데 그지? 선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과세 표준이 증가하게 될 거다. 됐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과 매출 인식 시기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차이다. 그 다음에 당사 제품 원가 200만 원, 시가 400만 원을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으로 무상 사용했다. 이거 뭡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400만 원은 과세 표준으로 딱 신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 당사의 차량 운반구 매각대금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뭡니까? 고정자산 매각이다. 그지? 세 가지 항목 차이가 발생하는 거 추려냈습니다. 하나씩 적어주자. 먼저 선수금 이 부분은 거래 시기 차이로 인해서 그지? 과세 표준이 플러스 되는 거다. 그지? 이 부분 500만 원. 뭐 비고라는 뭐 채점 대상 아닙니다만 뭐 선수금 적어주면 더 좋겠지. 그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인데 그지? 여기서 400만 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각 그지? 여기 있네. 고정자산 매각 5천만 원. 엔터 치면 모든 차이 내용 분석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13, 17 차이가 이제 0으로 싹 바뀌게 된다. 모든 차이 내용이 분석 끝났다 이거다. 그지? 서식 작성 완료.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읍시다. 됐습니다. 2가지 서식 작성했고 1번 문항에서는 세무조정할 거는 없었다가 결론이네.
됐죠? 2번 문항 봅시다. 세금과 공과금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십시오. 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한다. 됐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메뉴 열어서 블로기 버튼 클릭합니다. 보조창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입력하면 회계 모듈에서 입력되어 있는 세금과 공과금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온다. 그지? 확인 버튼 누르면 쫘라락 불러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것과 일치하겠지? 확인해 볼까? 90만원, 250만원, 930, 2350, 1220, 130, 300, 880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송금불산이 파악해보자. 자, 협회비 뭡니까?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납부하는 협회비. 법정단체에 내는 일반 회비다. 그지? 인정된다. 증권거래세 오케이 인정되고요. 토지취득세는 뭡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이 부분은 송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이거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국민연금 회사부담은 잘했다. 주차예방 과태료 안된다. 기타 사회유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법 무언가 의무를 위반해서 가산세 내는 거다. 그지?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 상세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미 반영이 되었을 거야. 자, 그렇게 가산세가 생겨가지고 납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 납부한 부분은 당연히 장부에 기록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금 인정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는 건데 송금 인정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세금 잘 냈다. 그래서 토탈 4가지 항목이 송금불산입이다. 그치? 자, 토지취득세 송금불산입 1번. 법인세분 송금불산입. 주차위반 송금불산입. 세금 관련 과산세 송금불산입. 이렇게 표시하고요. 조정등록 보조창 열어서 이제 하나씩 입력합시다. 토지취 똑같이 적지 뭐. 토지취득세. 아이고, 직접 입력합니다. 직접 입력 버튼 클릭하고요. 자, 토지 취득세 금액은 9300000 유보의 증가. 그 다음에 자 하단에 직접 입력 클릭해서 다시 작업할게요. 지방소득세 및 농특세 납부 얼마입니까? 2350000 기타 사회유출.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13만원 기타 사회유출. 그리고 세법 위반 부가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30만원. 이렇게 기타 사유출 해서 토탈 합계 금액이 1208000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지? 하단에 표시되는 금액 합계하고 똑같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습니다. 그냥 닫힌다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었구나 그 뜻이다. 그지? 자, 3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메뉴 작성하고 합계표 메뉴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세무조정도 당연히 하십시오. 자, 고정자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 를 작년 5월 2일에 취득했고 내용연수 5년이랍니다. 됐죠? 자,
기기장치야. 기기장치 삭구 내용연수 5년이다. 감가상각 방법 무신고했답니다. 뭡니까? 기계장치니까 정율법으로 적용하겠네. 자, 부분 재무상태표. 자, 작년 말 취득원가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요랬습니다. 올해 말 취득원가 그대로고 감가상각 누계액 늘었습니다. 3천만 원만큼 늘었는데 왜? 단기 감가상각비 때문에 늘었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올해 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보니까 기초금액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2월 금액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었네. 플러스 주보가 있었다.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무조정할 때 반영을 시켜줘야 될 거다. 그리고 올해 세무조정 결과 무언가가 지금 채워질 것이다. 그 다음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3천만 원을 단기 수선비 제조원가 비용으로 처리했다. 단골 메뉴다. 그지? 즉시상각 의제 주제가 나왔습니다. 한도 테스트. 일단 즉시상각 의제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되는지 원칙대로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자. 자, 600만 원 미만은 오케이 넘어가 줄게. 또는 기초 미상각 잔액의 5% 미만이면 넘어가 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 미만은 해당 사항 없다. 그지? 3천만 원. 안 되겠어. 5% 미만이 혹시 맞는지 확인해 보자. 기초 재무상태표상 미상각 잔액이 7천만 원이다. 그지? 7천만 원 곱하기 5% 하면은 350만 원 나옵니다. 350만 원 미만이면 넘어가 줄게. 특례 적용해 줄게. 그랬는데 3천만 원입니다. 안 되겠어. 원칙대로 적용하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인데 자산으로 처리 안 하고 왜 비용으로 처리했니? 즉시상각 의제에 적용해야 되는데 특례 안 되니까 원칙대로 하자 이겁니다. 두 가지 작업한다. 그지? 취득 원가에 가산시키고 단기 회사의 감가상각비로 보자 이겁니다. 두 가지 반영. 자, 그러면 서식 작성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 미리 한번 계산해 볼까? 결과값 도출할 수 있겠네. 자, 정율법이다. 그지? 자, 취득 원가. 낙서 일단 지울게요. 낙서 지우고 깨끗하게. 자, 분석 시작합니다. 취득 원가 1억 2천만 원. 자, 이제 세법상 한도 구해보는 거야. 1억 2천만 원.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기초 미상각 잔액. 이건 장부상 미상각 잔액인데 세법상 미상각 잔액으로 계산해야 될 거다. 그지? 세법상 미상각 잔액을 위해서는 좀 반영시켜야 될 게 있었다. 그지? 먼저 취득원가에서 합산시켜야 된다. 3천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상으로는 5천만 원인데 요거 중에서 1,392만 원은 송금 불산입된 거다. 그지? 인정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 즉 마이너스 5천만 원 전부 다 하면 안 돼. 마이너스 3천 얼마만 해야 되는데 5천만 원 했으니까 플러스 세무조정한다. 플러스 반영시킨다. 139200000 13.92M으로 표시할 수 있겠네. 되겠죠? 이렇게 구한 세법상 미상각 잔액에서 곱하기 상각률, 정률법 5년은 0.451이거든. 뭐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세법상 한도 금액이 톡 튀어나옵니다.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하면 7천만 원인데 플러스 3천만 원 플러스 1,392만 원 하면 113920000 나와. 곱하기 0.451 하면 51377 920 나옵니다. 그때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라고요? 일단 장부에 감가상각비 인식한 거 3천만 원 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지? 즉시상각 의제를 플러스 시킨다. 그러면 6천만 원 될 거다. 그지? 한도를 초과하네. 그러면 플러스 세무조정 얼마입니까? 8, 6, 2, 2, 0, 8, 0만큼 플러스 세무조정 소득처분 유보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결론값 도출했고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입력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필요한 내용만 좀 남겨놓고 좀 지울까요? 너무 정신 사나울 수 있겠다, 그지? 자, 이렇게 쭉 지우고. 요게 세법상 한도였어. 장부상은 6천만 원이야. 그래서 결론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남겨두고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입력한다.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101) 자, 뭡니까? 기계장치다, 그지? 기계장치. 101 기계설비 취득을 2019-0502 정율법 맞다, 그지? 그대로 놔두면 되고, 취득원가는 120-000-000 정기말 감가상각누계액 5천만 원. 그리고 정기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금액이 있었다, 그지? 정기말 부인 누계액 8번 란에 13920-000 적어주고, 그 다음에 즉시상각 의제가 있었다, 그지? 7번 란에 적어줍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요거는 내용연수 5년 0.451 자동 계산되고요. 자, 회사 계상액 사용자 수정 버튼으로서 수정합니다.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6천만 원으로 보는데 3천만 원이 이미 7번 라인에 적혀 있으니까 나머지 3천만 원만 여기 적어주면 된다, 그지? 오케이.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500번대 제조 선택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업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 없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 등록의 내용은 전부 입력 끝났다. 자, 막 좀 화면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아쉽지만 이 부분도 좀 지울까? 결론값만 좀 남겨둡시다. 됐습니다. 이렇게만 남겨두고, 자, 이렇게 서식 입력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메뉴 엽니다. 그리고 정률법 탭 선택한 다음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조금 전 입력 내용이 쫘르륵 불러오고요. 결론값 확인하자. 8622080만큼이 상각 부인액으로 딱 서식에 나타납니다. 그지? 8622080. 아, 내가 맞게 잘 작업했구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무조정 입력할게. 조정등록 보조창 열어서 기계장치 감가상각 한도 초과 얼마요? 8622080 플러스 유보의 증가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합계표 메뉴 엽니다. 불러오기 버튼 클릭할게. 그지? 다시 한번 결론값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메뉴 저장하고 닫을게요. (4번) 문항 봅시다.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다음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기로 한답니다. 됐죠? 자, 표준손익계산서상 단기손익 나와 있고요. 기부금 내용 반영하기 전 플러스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금액 나와 있고, 영업의 수익에 12월 30일 서울시에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5천만 원이 있는데 양도시 장부금액은 3억 원, 시가는 6억 원짜리 토지였답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에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종교단체 기부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고유목적 사업비 외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있고요. 2월 결손금 1억 원 있고 작년도의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500만 원이 있답니다. 됐죠? 나머지 내용은 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고
영업의 수익에 있는 유형자산 처분이익만 좀 분석하면 되겠네. 좋은 문제 같아. 우리 이론 편에서 기부금 내용 중에서 의제 기부금이라는 거 배웠다, 그지? 자, 서울시 국가지방자치단체니까 법정 기부금 단체입니다. 자, 서울시하고 거래를 했는데 우리 회사의 토지를 장부 금액은 3억 원짜리야. 요거를 얼마에 팔아가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5천만 원을 장부에 기록했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 분석해 봅니다. 회계 모듈에 12월 30일자 분계를 보아도 그 내용 똑같이 볼 수 있겠지만 굳이 보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겠네. 이렇게 분계한 거야. 자, 장부는 이렇게 처리했어. 토지, 우리 회사 토지를 3억 원짜리를 없애고 돈을 뭐 현금 등이라고 합시다. 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받았겠지. 을 얼마 받아가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5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그럼 현금 받은 거는 3억 5천만 원 받았겠지. 장부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인정 못한다 이겁니다. 시장 가격이 6억 원이라고 아무리 싸게 팔아도 3억 5천만 원을 팔면 안 돼. 30%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만 인정하고 그거를 정상 가격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 정상 가격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고 정상 가격보다 아래로 파는 거는 인정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억 곱하기 100%가 6억 원인데 6억 원에서 30% 차감되면 70% 6, 7, 42, 4억 2천만 원까지만 팔 수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자, 토지를 팔았다고 아무리 돈을 작게 받아도 4억 2천까지는 받아. (4억 2천까지) 일단 받았다가 3억 5천만 원을 돈 받았다는 거는 그러면 7천만 원을 다시 현금을 서울시에 준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금만 사이에 요거를 지워야 되거든. 자, 합시다.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일단 토지를 4억 2천에는 최소한 팔아야 된다고 본답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1억 2천만 원 일단 기록해야 돼. 그리고 7천만 원을 다시 돈 주는 거다, 그지? 서울시에. 그리고 그 부분은 기부금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조금 유식한 말로 의제 기부금이라고 부르더라.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1억 2천 만들었다가 다시 기부금이라는 비용으로 7천만 원 만들든 아니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체를 그냥 5천만 원으로 기록하든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즉 당기 순이익을 5천만 원 증가시킨다라는 차원에서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계 자체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있다 없다? 없다고. 다만 기부금은 한도 테스트 해야 되니까 요 7천만 원 부분을 기부금 명세서 쪽에 좀 끼워 넣어 가지고 한도 테스트는 좀 해보자.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의제 기부금이라는 주제. 좋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론편 문제에서만 의제 기부금 내용을 좀 건드리는데 이 문제는 그 의제 기부금 내용을 실기편으로 좀 접목시켰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좋아. 잘 개념 잡고 연습해 둡시다. 됐지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쭉쭉 진행할게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 메뉴 열어서 불러옵니다. 회계 모듈에 있는 내용 쭉쭉 불러오자. 그러면 이재민 종교단체, 그 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 뭐 그죠? 요런 게 쭉 이제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된 내용이 쭉 불러와질 것이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지? 의제 기부금 7천만 원을 여기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것도 한도 테스트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의제 기부금 7천만 원 우리 금액 발라냈고, 해당 상대방이 누굽니까? 서울시 국가지방자치단체니까 뭐 무슨 거랬죠? 법정 기부금 그랬죠. 법정 기부금 날짜는 며칠입니까? 12월 30일. 뭐 적요는 뭐 의제 기부금 적으면 되겠지? 서울시. 그다음에 금액이 7천만 원 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재민은 뭡니까? 법정 종교단체 지정이고요. 자, 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건 좀 주의해야 되겠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거를 기부했다 그러면 지정 기부금 맞아. 그런데 그걸 조금 이제 변형해서 문제 만들었네. 고유 목적 사업비 외로 지출한답니다. 그러면 안 돼. 비지정 기부금이지 뭐. 됐죠? 조금 변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방송공사 이거는 그 밖의 기부금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법정, 지정, 비지정 이렇게 이 부분이 쭉쭉쭉 집계되어서 표시되고요. 그러면 세무조정 한 개 도출되었네. 비지정 600만 원 플러스 세무조정 합시다. 조정 등록, 비지정 기부금, 그지? 비지정 기부금 그대로 적지 뭐. 비지정 기부금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 그냥 직접 입력할게요. 얼마요? 600만 원. 자, 그 귀속이 명백하다 뭐 그러면 추적할 수 있겠지만 명백하지 않다, 그지? 그러면 기타 사유예출로 처리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입력했고요. 자, 이제 하단부 내용 입력합시다. 수정 버튼 눌러서 자, 장부상 당기순이익 162,000,000 플러스 세무조정 143,000,000 일단 적자 마이너스 530만 원 적고, 자 여기서 이제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 플러스 세무조정에서 143,000,000에서 조금 전에 플러스 세무조정했던 거 600만 원을 추가 반영해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143,000,000 플러스 600만 원 하면 203,000,000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해제 버튼 딱 눌러서 정상 화면으로 만들자. 자, 그다음에 기부금 조정에서 2월 결손금이 있었다, 그치? 1억 원 이렇게 적어주면 법정 기부금 한도, 지정 기부금 한도가 자동으로 쭈르륵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자, 전년도로부터 2월 된 기부금이 있었다, 그지? 자, 그거 적어주자. 아래쪽에 2019년 발생해서 지정 기부금이었고 500만 원이었어. 자, 기공제액은 0이고, 자 이번에 자 그러면 500만 원이 넘어왔는데, 자 한도 금액이 890만 원이야. 그러면 500만 원 이번에 전부 다 추인할 수 있다, 그지? 마이너스 세무조정에서 올해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차기 월액 0이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 지출한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도 테스트가 되었는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 8천만 원 있었는데 전부 다 한도 범위액 아니거든. 그래서 올해 전부 다 써먹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 자, 올해 지정 기부금 1,200만 원 있었는데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거 500만 원부터 써먹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세무조정으로 써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출한 거는 390만 원만 써먹고 810만 원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겁니다.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예출이다 이거지. 그래서
기부금 한도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세무조정이 있다. 작년도부터 넘어온 지정기부금에 대한 마이너스 세무조정 500만 원, 올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플러스 세무조정 81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세무조정이 있으나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서식만 작성하면 그걸로 끝. 그리고 이렇게 서식을 작성하고 나면,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볼까? 그렇게 하고 나면 요 결론값, 조금 전에 분석했던 마이너스 세무조정, 플러스 세무조정이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조정 로마자 2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메뉴에 이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자동으로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지정기부금에 대한 마이너스 세무조정 500만 원, 올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플러스 세무조정, 이렇게 두 가지가 딱 자동 반영되는 것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작업 끝냈고요. 뭐 이 내용은 뭐 저장하든 안 하든 뭐 채점 대상 아니겠지. 그냥 아니요 할게요. 자, 기부금 조정에 있어서 열심히 이제 작업 끝냈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 학습 차원에서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이러한 한도가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학습 차원에서. 자, 먼저 차가감 소득금액 구하자. 당기순이익 162000에서 162M, 동그라미에서 M으로 표시할게. 플러스 20.3M 마이너스 5.3M 한 것이 차가감 소득금액이야. 162 플러스 20.3 마이너스 5.3 하면 177M. 자, 차가감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올해 지출분이 이미 비용으로 반영된 상태다,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 테스트 하려면 없던 상태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지?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기준소득금액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177M에서 비용 반영된 것 두 개를 다시 플러스 시켜 92M. 그리고 2월 결손금 있으면 야 2월 결손금 있는 회사가 무슨 기부금이냐? 그런 의미에서 빼준다. 2월 결손금 1억 원 뺍니다. 그러면 169M이 나옵니다. 요게 한도 계산하는 기준소득금액. 자, 법정 한도가 얼마요? 169M 곱하기 50%. 50% 84.5M. 그런데 해당 금액이 얼마요? 8천만 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송금 인정되더라. 지정기부금요. 자, 한도 169M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되는 거 8천만 원 빼서 10% 곱합니다. 169 빼기 80 곱하기 10% 8.9M. 요게 한도인데, 자, 해당 금액 2월 된 거 있었다, 그치? 500만 원 있었고 올해 지출한 거 1200만 원 있었습니다. 2월 된 것부터 써먹는다, 그지? 그래서 500만 원 써먹을 수 있고 따라서 마이너스 세무조정이었다. 자, 89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390만 원만 남는다, 그지? 올해 지출한 거 1200만 원 중에서는 390만 원만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도 초과하는 810만 원은 플러스 세무조정 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렇게 두 가지 세무조정 도출해 보았습니다. 됐죠? 확인해 보았고 그 내용이 서식에서 자동으로 짜라락 표시되더라. 84.5M 한도액, 8.9M 한도액, 그리고 500만 원 마이너스 세무조정 되고 그리고 810만 원 한도 초과가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서식에서 자동 작성된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5번 문항.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작성하세요. 됐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메뉴에 알아서 제시된 내용 입력합니다. 당기순이익 231 570 000 231 570 000 플러스 세무조정 51220 000 마이너스 세무조정 79570 000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분 송금 산입액 6270 000 그지 여기 6270 000 적어주고 2월 결손금 전액 작년 발생한 거네. 써먹을 수 있다. 2,100만 원. 그리고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니까 각 3년도 소득 금액 100% 한도로 전부 다 써먹을 수 있을 거야. 2,100만 원. 뭐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워낙 크니까 뭐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굳이 고려할 필요도 없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이 이제 그죠? 여기까지 이제 딱 작성하면 산출세액이 1759500 딱 도출됩니다. 자, 왼쪽 화면 딱 다 적었고요. 이제 오른쪽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 거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왼쪽 작업한 거를 일단 저장시킨다. 됐지? 그 다음에 최저한세 테스트 하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조금 전 저장했던 내용까지가 쭉 불러와집니다. 17595 000 산출세액. 자, 여기서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공제를 파악해보자. 딱 하나밖에 없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최저한세 대상이라는 거 뭐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굳이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이제 합계표 메뉴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봅시다. 로마자 1번 법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조정 로마자 2번의 맨 아래쪽에 있는 합계표 메뉴 열어서 자 세액 감면 중에서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라는 탭 세 번째 탭이다 그지? 여기서 컨트롤 F 특별 세액 감면 찾아보면 바로 보인다 그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아,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다시 진행 계속할게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메뉴에서 자 이제 세액 감면이 있는데 그지?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감면세액이라는 란이다 그지? 21번 란에 6240 000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산출세액에서 6240 000을 빼버리면 11355 000 나옵니다. 이게 감면 후 세액이야. 요거를 이제 전부 다 바로 써먹으면 참 좋겠는데 최저한세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된다 그지? 감면 전 과표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 최저한세와 관련된 공제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 회사의 과세 표준 175955000 자체가 감면 전 과표야. 곱하기 7% 해보면 최저한세 금액이 12316,500 나옵니다. 아무리 세금 작게 내도 요만큼은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1355,000을 그대로 적용 못한다 그지? 일부 금액이 부인될 수밖에 없고 얼마? 961500만큼. 그래서 6240 000 전체를 다 못 써먹고 961500은 부인되므로 배제되므로 5278,500만 써먹을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17595,000이라는 산출세액에서 5278,500을 뺀 12316,500 요게 차감세액란에 적혀야 될 거다. 됐죠? 이렇게 결론값 구했고 이제 저장합니다. 요까지 내용을. 그리고 요 결론값 내용을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반영시킨다. 재산세 적용이 되는 공제감면 17번 쪽에 얼마를 적는다고 그러면 6240000 전체를 못 적어 961500만큼이 배제되므로 5278500만 적어야 된다. 5278500만 적자. 됐죠? 5278500. 그러면 차감세액이 자연스럽게 1231650 나온다. 그지? 1231650.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맞게 잘 작업한 겁니다. 요게 핵심이지. 그지? 17번 라인, 18번 라인. 자, 그다음 마무리합시다. 중간연합세액 510만 원, 원천 납부 92만 원. 중간연합이 510만 원. 원천 납부 92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업이 완료된다. 다시 저장합시다. 됐죠? 지금까지 제9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